자, 직접파, 굴절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관측소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지진파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일단 P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측소에도 P파가 도달하게 되는데, 이렇게 최단거리를 통해서 오는 직접파도 오게 되고, 그리고 지구 내부로 이렇게 조금 들어갔다가 굴절이 되어서 다시 관측소에 도달하는 굴절파도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측소에는 직접파도 오고 굴절파도 이렇게 동시에, 그러니까 시간을 달리해서 또는 동시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데, 이렇게 직접파와 굴절파의 이제 경로를 나타낸 그림이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숫자들이 있어서 이제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이런 공식들은 크게 염두하지 마시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내용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 O가 뭐냐면 지진이 발생한 곳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B라고 하는 관측소에 지진파가 직접 이렇게 오는 거, 요게 바로 직접파가 되는 거고, 지구 내부로 좀 들어갔다가 멘트를 지나서 다시 이렇게 굴절해 오는 파를 이제 굴절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제 지각이라고 되어 있죠. 지각의 두께를 D라고 표현을 했고요. 아래쪽을 멘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배울 때 이제 일반적으로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지진파의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물론 이제 멘틀에서 외곽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진파의 속도가 줄어들지만, 그걸 제외하고 딱딱한 고체인 그 지구 내부를 통과할 때는 지진파의 속도가 깊이가 깊어질수록 증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파는 지각을 통과해서 가게 되는데, 그때 속도를 V1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굴절파는 지각을 통과하다가 멘트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지각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각을 통과할 때는 V1의 속도로 가겠지만, 멘트를 통과할 때는 V2의 속도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V1 속도보다는 V2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측소에 도달하는 지진파는, 직접파는 짧은 거리를, 이제 굴절파에 비해서 짧은 거리를 가지만 속도가 다소 느리고, 굴절파는 직접파보다는 약간 먼 거리를 돌아서 가게 되지만 좀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로 비치치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 어떤 관측소에 도달하는 지진파를 이제 도착한 시간을 관측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가까운 곳, 좀 비교적 있는 곳, 아주 멀리 있는 곳, 이렇게 해서 이 지난 곳이나 어쨌든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관측소 사이의 거리와 그 다음에 이 각 관측소에 도달하는 지진파의 도착 시간을 관측을 해본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X축이 지진파의 도착 시간이고, Y축을 아니네요. 여기가 거리가 되네요. 거리.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 곳하고 관측소 사이의 거리고, 여기 바로 지진파의 도착 시간입니다. 자, 이제 이걸 봤더니 가까운 지역은 직접파가 이제 먼저 직접파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직접파는 일정한 속도로 이제 간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도착한 시간은 같이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 지역, 그 다음에 B 지역, C 지역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A 지역에는 이 직접파가 몇 시에 도착했어, B는 언제 왔어, C는 언제 왔어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관측을 해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자, 직접파가 이제 거리에 따라서 직접파가 도착한 시간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런데 굴절파도 A, B, C 지역 모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굴절파는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고, B 지역은 이렇게 돌아서 가고, C는 이렇게 많이 돌아서 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까운 곳은 거리가 짧기 때문에 느린 직접파가 가더라도 거리가 짧아서 얘가 먼저 가고, 굴절파는 여기서 잠깐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먼 거리를 돌아가다 보니까 직접파보다는 나중에 도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A 지역, 요건 직접파, A 지역에 도달하는 게 먼저 직접파가 오고 나중에 굴절파가 도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굴절파는 직접파보다는 나중에 오게 됩니다. 자, 거리가 아주 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접파가 느린 속도로 최단거리를 가긴 하지만 가는 상황이고, 굴절파는 직접파보다는 더 많이 돌아서 가게 됩니다. 자, 하지만 굴절파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빠른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직접파보다
여기 관측소에 도달하는 시간이 더 짧아지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먼 곳이면 어떻게 되냐면 직접파가 도착하는 것보다 멀리서 돌아왔지만 더 빠르게 온 굴절파가 먼저 도착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C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접파가 도착하는 시간보다 굴절파가 도착하는 시간이 더 짧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굴절파가 도착하는 시간을 그려보면 이렇게 점선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모로비치치는 뭐를 발견했냐면, 관측했냐면, 각 관측소에 도착하는 첫 번째로 도착하는 지진파의 도착 시간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까운 곳은 요 파가 먼저 도착하는 것이고, B 이후로 C 같은 곳은 이 파가 먼저 도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지진파의 도착 시간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의 직선이 나오고 또 다른 직선, 이렇게 꺾이는 이런 형태의 관측 결과를 얻어낸 것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진하게 표시된 요게 뭐냐면 관측소에 먼저 도착한 지진파의 도착 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중에 이렇게 그려진 이 부분이 바로 직접파의 직선이 되는 것이고 도착 시간, 이렇게 그려진 요 그래프의 직선이 굴절파가 도착하는 시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가까운 곳은 직접파가 먼저 오고 먼 곳은 굴절파가 먼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접파와 굴절파가 동시에 도착하는 구간이 생기겠죠. 그죠? 그 거리를 빌어가고 여기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차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교차거리. 자, 그러면 교차거리에는 직접파가 도착하는 시간하고 굴절파가 도착하는 시간하고 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복잡한 식이 나오긴 하는데 이 식을 다 외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관계,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건 요 공식이잖아요. 그죠? 요 공식이 의미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공식을 썼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요게 뭐를 의미하냐면 V1분의 L, L은 요 교차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직접파와 굴절파가 동시에 도착하는 지난 거리, 그거를 우리가 교차거리라고 했고 그게 L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V1분의 L은 여기서 출발한 직접파가 B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시간이 되는 거죠. 자, 요 시간은 뭐냐면 직접파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자, 굴절파는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진행한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를 통과할 때 걸리는 시간은 요 거리를 뭐로 나눠주면 되냐면 요때 D는 지각의 두께가 해당됩니다. 요 거리를 V1의 속도, 여기는 지각이니까 V1의 속도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리를 속도로 나눠준 거. 근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사이의 거리는 뭐냐면 L 빼기 뭐 2D 탄젠시 세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건 복잡하니까 다 모르셔도 되고요. 대신에 요 사이의 거리가 요렇게 표현된다는 건 아시면 됩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거리를 통과할 때는 V2의 속도로 가기 때문에 요걸로 나눠준 겁니다. 즉 여기 걸리는 시간이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여기를 통과할 때 걸리는 시간이 요렇게. 그래서 전체 굴절파가 관측소에 도달하는 시간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교차거리에는 이 직접파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 요거하고 굴절파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 요 항이 서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직접파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 굴절파가 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요 식을 쫙 이게 뭐 삼각함수나 뭐 굴절 법칙 이런 걸 이용해 정리를 해주면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결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D가 뭐였냐면 지각의 두께입니다. 자, 그리고 L이 뭐였냐면 교차거리입니다. 교차거리. 요 뒤에 거는 뭐 지진파의 속도가 되겠죠. 요거는 지각을 통과할 때 속도, 여기는 멘트를 통과할 때 속도. 그 속도 값이 나오게 되면 요거는 간단하게 계산이 되는 거고, 그런데 요거는 신경 쓰지 말고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자, 교차거리하고 지각의 두께가 서로 비례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지역의 교차거리가 점점 크다, 아주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지역의 지각이 두껍다는 걸 얘기합니다. 반대로 교차거리가 짧다, 관측을 해봤더니 교차거리가 짧게 나왔다, 그 말은 지각이 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모로비치치는 그 지각의 두께,
를 이제 측정하게 되고, 그 지각의 두께, 즉 지각 바로 아래쪽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이제 빨라지는 걸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 이름을 붙여서 모호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핵심은 요거, 요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